결혼, 지금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결혼 계획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해야 할 결혼 유형, 또는 주의해야 할 결혼 배우자 유형, 또는 조심해야 할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이 약간 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고 수많은 이혼 부부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또는 경청하고 안내하고 상담하면서 터득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수많은 다툼을 경험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평균 연령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한 30에서 31세 정도로 나오고요. 남성은 33세에서 34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늦춰졌죠?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보통 20대, 30 안 넘기고 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나 또는 30 전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33, 34세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결혼이란 게 우리가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많은 이들이 이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여전히 많은 분이 진행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결혼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굉장히 인생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한 40, 50 먹고 결혼하면 지혜롭게 잘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혼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혼에는 결혼 경력이니 무슨 일을 하니 그게 직업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혼하는 데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평소 인격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거친 마음으로, 격한 마음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두 명이야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복사님들도 계시고, 사업가들도 있고, 세상 훌륭하다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혼하시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애초에 결혼할 때 좀 좋은 선택을 하면 또 내가 준비된 결혼을 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 빠밤. 제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결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결혼이에요. 자,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결혼이 뭐냐? 이거는 약간 의리와 관련된 얘기기도 하는데요. 얘랑 워낙 이 사람이랑 오래 사귀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당연히 얘랑 결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애정이나 사랑,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거 없이 책임감과 의리만으로 결혼하면요, 참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부를 제가 한두 커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책임감과 의리 이전에 내가 이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서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나날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인생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첫 번째, 책임감과 의리감으로만 하는 결혼은 좀 부적절하다. 책임감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결혼,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큰 결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좁힐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고 무시하고 그냥 결혼을 한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다 서로 사랑한다고, 내가 노력하겠다고, 당신에게 맞춰주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 1명, 2명 낳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본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으로 난다거나 아니면 문화적 차이가 종교가 달라, 이러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꼭 생겨. 결혼할 때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생물학적인 건강의 차이도 발생하고, 거기에 문화,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이것까지 달라져 버리면은 항상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결혼, 또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한다면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가급적이면 좀 띠동갑 이내로 한 너댓 살, 한 6, 7살 이내로 좀 만남을 갖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빠밤. 허세와 과시욕이 심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 허세 심한 분들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면 세상 멋지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모아둔 돈도 없고, 공부도 그렇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내면이 알차게 연결어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치장에 막 명품 이런 거에 막 자동차 이런 거에 캐롭게 막 시계 이런 거에 브랜드에 계속 얽매여 있는 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내면이 약간 공허하거나 좀 차갑거나 내지는 그것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저는 허세와 과시욕이 심한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연결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요. 빠밤.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돈을 흥청망청 너무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너무 안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을 그냥 계속 쥐고 있으면 뭐 내가 뭐 병원 입원할 때 뭐 죽을 때 그거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돈을 쓸 때는 써야 돼요. 즐길 땐 즐겨야 되고.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또 허세와 과시 막 그냥 그냥 명품 브랜드 그냥 자, 이러면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결혼 생활은 돈은 또 쓸 때 쓰면서 또 모을 때 모아야지 또 성장을 하잖아요. 왜냐면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애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결혼이에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생명이 위독하세요. 엄마가 얘를 좋아해요. 아빠가 얘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을 부모님이 해주는 겁니까? 인생을 누가 살아요? 부모님 인생 살아줘요? 내가 인생 살 거예요. 그걸 부모님 기준에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치에 맞춰야 되고 또 우리라는 가치에 맞춰야 되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부모님이랑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랑 막 척을 져라 이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결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님도 좋아하신다. 그러면 오케이 일석이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극렬히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삶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무턱대고 결혼한다고 들이대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로서 저희 애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얘도 너도 애기인데 무슨 애기들끼리 결혼을 하냐 이러면은 저라도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뭔가 삶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신뢰를 충분히 준다 그러면은 결혼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좋다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는 결혼을 해도 안 되는 거지만 또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우리라는 관계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상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 누구나 우리는 다 내면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보호자, 양육자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직장 생활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학교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도 상처 다 조금씩은 받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상처를 내가 직면하고 이 상처를 치유해내지 못하면요 그것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내 배우자에게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내 배우자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기제가 돼버려요. 공격성의 어떤 근원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물론 알아요. 이거 한 번에 치료하기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뭐냐면은 커플끼리 서로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커플 상담. 그래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내 연인이 어떤 마음 상태인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또 이해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같이 찾아보고 종교가 있다면 기도도 해보고 또 수양도 해보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을 보면요 도대체 결혼식 준비만 했지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괴로워지고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거는 혼을 맺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20대 여러분 인생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지금 UN 미래보고서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기들 있죠? 얘네들은 140살까지 산다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10대들도 그렇고 20대까지도 한 100에서 12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면의 상처를 갖고 하면은 계속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커지는 겁니다. 꼭 서로를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이해할지, 또
이 친구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지, 또 우리란 이름으로 함께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꼭 한번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정도만 잘 해결하고 나아가셔도 결혼생활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석을 찾으려고 하세요. 어차피 보석처럼 가꿔진 사람은 나하고 사귀지도 않아요. 나를 보질 않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보석이 아니라 원석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집안이 어떤가, 가정 형편이 어떤가, 이 사람이 지금 성격이 어떤가, 이런 거 다 넘어가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잠재성,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성실성, 나와 이 사람의 교감과 공감의 정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원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